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심장 초음파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랑 스캔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는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스캔하는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 번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강이 이제 심장 초음파의 이해랑 스캔법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 강의 이제 이천판 폐쇄부전증 환자에서 심장 초음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까지가 끝나게 되면 4, 5, 6강을 해서 이제 심장병을 어느 정도 엑스레이도 알게 되고 초음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꼭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다음 강의를 따라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뭐 복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6강을 들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 용어랑 정의 같은 거 좀 보도록 하고요. 기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장비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뭐 롱액시스, 숏액시스, 뭐 레프트 에이피컬 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캔하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프로브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심장 초음파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초음파 영상이죠, 이게. 초음파 영상은 몇 차원이죠? 보면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없죠. 2차원의 영상이에요. 2차원의 영상. 자, 그런데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심지어 수축과 이완을 하죠. 자, 우리가 심장을 흔히 4차원의 장기라고 합니다. 자, 4차원의 장기를 2차원의 어떤 초음파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리한 방법이다. 자,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막 하는 걸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왠지 심장 초음파를 하면 막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심장 초음파라는 기법이 굉장히 한계가 많은 기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약을 증량한다든지, 자, 그런 거를 심장 초음파의 어떤 수치로 하는 건 굉장히 부정확하고 환자의 임상 증상으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박사 논문 썼던 건데요. 자, 보시면은 심장도 우리가 MRI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심장의 에이펙스부터 베이스까지 막 수축과 이완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초음파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도대체 심장 초음파가 얼마나 정확할까?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초음파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MRI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심장 초음파는 분명히 한계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심장 초음파의 어떤 한계는 알았고, 그러면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겠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이 된 뷰에서 우리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뷰에서는 뭘 딱 측정해라, 이런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측정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심장 초음파를 언제 하냐? 뭐 내부 구조, 뭐 지금 보면 막 파필러리 머슬, 뭐 어떤 대동맥, 막 이런 내부 구조를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수축력과 이완 기능. 뭐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얘 심장병이 있는데 수축 기능은 괜찮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수축 기능 평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좌심방의 크기, 우리 흔히 하는 LAAO 뷰, 뭐 LAAO 레이시오라고 하죠. 뭐 이런 크기를 평가하는 거. 그리고 각종 뭐 종양이나 뭐 페리카드 이피전이나 뭐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때도 심장 초음파를 쓰죠. 그리고 또 이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 예후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후라고 하는 거는 이 환자가 얼마나 살지, 아니면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증량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심장 초음파를 씁니다. 자, 심장 초음파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강아지를 심장 초음파를 볼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눕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운 거를 우리가 라이트라고 하고, 왼쪽으로 눕히면 레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심장을 길게 자르면 이렇게 길게 자르는 거죠. 자, 이러면 이걸 롱 엑시스라고 하고, 자, 단면을 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short axis 또는 transverse axis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 보통 요 스터넘이라고 하죠. 흉골의 바로 옆에 프로브를 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터널 옆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이피컬은 뭐냐면 프로브를 자, 이쪽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심장의 에이펙스 쪽에서 되는 거를 우리가 에이피컬 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아지 보면은 자, 오른쪽을 넣었으니까 라이트, 자, 요 스터넘 바로 옆에서 재니까 파라스터널, 심장을 길게 잘랐죠? 롱 엑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나중에 뭐 쇼트 엑시스, 레프트 에이피컬 뷰 이런 거 나오는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구나 라고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롱 엑시스는 심장을 길게, 쇼트 엑시스는 심장을 짧게 자른 거고, 자, 쇼트 엑시스는 이렇게 심장이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롱 엑시스는 길게 자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챔버가 여러 개 보입니다. 그래서 뭐 4챔버, 5챔버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쇼트 엑시스를 요 심장의 에이펙스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점점 위로 자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쇼트 엑시스는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필러리 머슬 뷰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피쉬 마우스 뷰라든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럼 몇 개의 뷰를 알아야 되냐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막 뭐 전공자들이 아는 그런 수많은 뷰들을 알아봤자 임상적으로 사실 많이 쓰진 않고요. 좀 중요한 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롱 엑시스에는 딱 2개 아시면 됩니다. 4챔버, 5챔버. 챔버가 몇 개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4챔버, 5챔버라는 말을 쓰고 숏 엑시스는 크게 5개의 뷰가 있는데 5개의 뷰의 어떤 모양은 좀 아셔야 돼요. 모양은 아셔야 되는데 임상적으로 많이 쓰는 뷰는 3개에만 많이 씁니다. 3개라고 하는 거는 요 코다 텐딘의 에올타, 펄모너리 아트리 요 3개. 그래서 5개의 뷰가 있는데 우리는 3개를 주로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숏 엑시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에이펙스부터 베이스까지 순서대로 자, 아래부터 쭉 자르는 거예요. 자, 파필러리 머슬이 맨 아래고 폐동맥이 맨 위기 때문에 아래부터 점점 잘라서 본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강아지로 설명을 했지만 초음파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심장을 볼 때 요 T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프로브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프로브가 심장을 이렇게 길게 자르고 있죠. 자, 어디서 자르고 있냐면 요 레프트 벤트리클의 에이펙스 쪽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 초음파 영상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에이피컬 뷰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에이피컬 뷰. 심장이 이렇게 서 있는 뷰는 심장의 에이펙스에서 자, 이런 식으로 프로브가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롱엑시스 한 건 심장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엑시스인지 레프트 에이피컬인지 이제 앞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컬러도 이렇게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심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뭐 구조를 볼 때도 물론 사용하지만 보통 혈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좌심방에서 뭐 좌심실로. 혈류 방향이랑 프로브를 이렇게 일체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컬러라든지 도플러 검사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서 롱엑시스 2개, 숏 엑시스 제일 중요한 뷰는 3개. 자, 그 다음에 왼쪽, 환자가 왼쪽으로 누웠을 때 롱엑시스 2개. 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초음파 하기 전에 좀 ECG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ECG의 모양을 보면은 자, 이렇게 P, QRS, T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P판은 좌심방이나 우심방, 심방이 수축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QRS는 심실이 수축할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축기라고 하면은 요 QRS 컴플렉스의 근처를 수축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가 이제 이완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험이 많으면 ECG 없이도 다 알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ECG를 통해서 어떤 이게 수축기인지 이완기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초음파 영상을 딱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ECG가 나오죠. 자, 이렇게 여기 QRS 컴플렉스 근처면 수축기구나. 이 뒤에는 이완기구나 아셔야 되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심전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 뭐 높이를 평가한다거나 뭐 어떤 부정맥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초음파 검사를 위한 ECG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QRS 컴플렉스 근처에서는 이제 수축을 하니까, 자,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니까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겠죠. 아, 그렇구나. QRS는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완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좌심실이 이렇게 수축을 한 다음에 이완을 하게 되면 음압이 걸리니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트랜스 마이트랄 플로우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갈 때 이완에 의해서 가게 되고, 자, 피가 만약에 전부가 이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는 이완에 의해서 가고 나머지가 남겠죠, 조금 피가. 자, 그거를 우리가 언제 이동하냐면 바로 이 피파일 때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움직이는 방향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죠. 방법이. 하나는 이완기 때 음압이 걸려서 가는 거. 하나는 피파가 있을 때 좌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피가 이제 짜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거를 E파라고 하고 A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CG를 알아야 된다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ECG가 아니더라도, 자, 좌심실이 이렇게 수축하면 아, 수축기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초음파 기계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건 사실 장비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통일해서 할 수는 없는데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뎁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확대를 한다는 거죠. 뎁스가 너무 크면은 초음파 영상이 너무 깊게까지 나오니까 심장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거고, 뎁스가 너무 적으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심장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뎁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 하이퍼 에코이칸 요 선 있죠, 요게 이제 페리카디움인데 요게 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초음파 영상은 너무 확대가 된 영상이고 이건 너무 작은 영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초음파가 안 좋을 때는 한 이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이 정도 최선이었는데 요즘엔 초음파가 좋아져서 딱 화면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게인이 있습니다. 게인은 이제 보통 초음파에서 대부분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동그랗게 해서 뭐 오른쪽으로 하면은 좀 화면이 밝아지고 왼쪽으로 하면 화면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자, 게인은 사실 원장님들께서 딱 보실 때는 굉장히 벽이 잘 보이니까 게인을 뭔가 높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하얗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높이게 되면 이 내강도 좀 하얘지죠? 내강이 하얘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어떤 혈전이라든지 이런 건 좀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가장 알맞은 게인은 내강은 까매야 됩니다. 내강은 어네코이크 해야 되고 그걸 지키면서 벽이 잘 보이는 거.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은 내강이 하얗죠? 예, 너무 밝은 거고 이거는 너무 까만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인을 너무 밝거나 어둡게 하면 안 된다. 혈전으로 오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음파마다 다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초음파가 이렇게 100이 들어오면 점점 깊이에 따라서 약해집니다. 100, 90, 80, 70, 60인데, 자, 우리는 심장을 여기랑 여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다 균일하게 봐야겠죠? 균일하게. 그래서 어떤 초음파가 약해지는 것을 보상해 주려고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거예요. 밝게. 아, 이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삼각형 모양으로 해야 된다. 뭐 복부 초음파 볼 때는 뭐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위부터 가장 먼 부위까지 균일하게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게인이랑 TGC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내강은 까맣고 이쪽 벽이랑 이쪽 벽이 동일하게 보이게, 자, 이렇게만 세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는 뭐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선생님들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심장 초음파를 보면 여기 이렇게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거기 보면 DR이라고 써 있습니다. DR. 지금 여기서는 지금 DR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심장 초음파 볼 때는 DR을 50 이하로 봐야 되고 복부 초음파를 볼 때는 50 이상으로 봐야 돼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감소하면 컨트라스트가 강해집니다. 그 까만 게 좀 더 까매지고 하얀 게 좀 더 하얘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40이었더니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반면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60이면 뭔가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부 초음파에서는 굉장히 어떤 에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밝고 어둡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여야 되지만 심장에서는 사실 뭐 조금 뭐 밝거나 조금 어두운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적게 평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초음파에서 이 DR이 막 60, 70으로 돼 있으면 40 정도로 내려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포커스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주로 초음파 영상에서 이게 작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포커스를 어디에 놓을 거냐? 자, 이건 약속인데요. 보통 롱액시스에서, 즉 심장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영상에서는 요 페리카디움 한 요 정도에 놓습니다. 이 정도에. 그리고 요 레프트 에이피컬 뷰죠. 지금 심장이 이렇게 서 있는 뷰. 자, 이거에서는 포커스가 보통 마이트랄 밸브 한 요 정도, 아니면 한 단계 아래 요 정도에 위치하게 하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초음파가 안 좋을 때는 요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말 포커스가 있는 데만 잘 보이고 나머지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초음파가 굉장히 좋아져서 사실은 포커스의 위치가 좀 다르더라도 검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속이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포커스를 이동하실 수 있으면 한 이 정도 위치로 조절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브에 대해서 보시면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심장 초음파는 요 네모난 프로브를 쓰죠. 이걸 우리가 섹터 프로브라고 하고요.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비뼈 우리가 사이로 봐야 되죠. 심장 초음파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라든지 컨벡스처럼 넓은 프로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섹터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고, 섹터 프로브는 화면이 자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 부위는 굉장히 얇게 통과를 하지만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넓게 영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 섹터 프로브가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아지들은 7MHz 쓰는데요. 한 이게 시츄라든지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막 말티즈나 치아와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좀 부적합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고양이라든지 작은 개를 보시려고 뭐 이렇게 프로브를 2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7MHz 쓴다. 그래서 초음파가 한 대인데 프로브 하나만 딱 놓을 건데 몇을 놔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7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7MHz.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ECG를 이제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환자는 보통 이렇게 패드를 많이 써요. 패드를 많이 써서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생긴 게 있는데 패드를 안 쓰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패드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고, 자, 보통 심장이 요 패드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에 딱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자, 이제 ECG를 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는 이 ECG를 3개인 기계도 있고 4개인 기계도 있어요. 근데 뭐 어디거든 상관없고요.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가끔 많이 물어보시죠. 심장 초음파를 볼 때 ECG를 꼭 달아야 되나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사실은 달지 않아도 웬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심전도를 꼭 달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트랜스 마이트랄 플로우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EA라는 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리고 보정자가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보통 이제 이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심장을 보게 되면 이쪽만 안 움직이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강아지가 고개를 들면 이게 축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보정자가 한 손으로는 반드시 앞다리랑 목을 같이 누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모라든지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볼 게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 액시스예요.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혔고 스터넘 옆에서 스캔을 하고 심장을 길게 자른 거구나. 아까 뭐만 알면 된다고 했죠? 바로 4챔버, 5챔버. 딱 2개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5챔버와 4챔버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챔버의 개수예요. 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자, 이렇게 4개가 나오면 우리가 4챔버라고 하고, 거기에 대동맥까지 딱 나오면 이제 5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스캔 같은 거는 조금 이따 나올 이제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5챔버는 임상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심장을 정 가운데로 자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왠지 막 4챔버를 먼저 말하니까 4챔버가 굉장히 중요한 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심장을 정 가운데로 딱 자르면 대동맥이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동맥을 잘라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동맥이 길게 잘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챔버의 의미는
심장을 정 가운데로 자르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5 챔버를 잘 잡았다는 거는 뷰를 잘 잡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뷰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4 챔버에 비해서는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까맣게 지금 뚫린 부분이 마이트랄 밸브의 위쪽으로 뚫린 부분이 대동맥이고요. 컬러를 걸게 되면, 자, ECG를 안 보고도 수축기의 좌심실 이렇게 수축하죠? 이게 수축기. 자, 수축기 때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축기에 여기 컬러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그 수축기가 끝나고 이완을 하게 되면 아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컬러가 보이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여기에 뭐 2000판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5 챔버랑 4 챔버에서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 지금은 정상 구조랑 뷰의 이름을 먼저 좀 알게요. 자, 그래서 4 챔버랑 5 챔버를 볼 때 이제 굉장히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인터벤트리큘러 septum 있죠? 좌심실이랑 우심실 사이에 있는 심실 사이 중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심장병이 아주 심하면 이게 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잉 된다고 하는데 커빙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휘지 않고 일자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심실이랑 좌심실을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3대1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좌심실의 벽이랑 우심실의 벽을 비교하면 대충 2대1 정도 됩니다. 2대1 한 2배 정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2대1 3대1. 자, 그리고 이제 좌심실이랑 대동맥은 1대1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크기들이 잘 되고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5 챔버에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 챔버 보게 되면 4 챔버는 5 챔버에서 약간 프로브를 돌린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돌린 거죠. 이거는 스캔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자, 4 챔버는 자, 지금 보시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4개가 있기 때문에 4 챔버거든요. 그래서 5 챔버랑 동일하게 심실은 3대1, 벽은 2대1 정도 되면 되고요. 자, 4 챔버가 5보다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좌심방이 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컬러를 딱 걸었을 때 막 모자이크가 딱 걸리면서 역류파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판막의 병변이 있으면 4 챔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5 챔버보다는 4 챔버가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요 하나만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심실이 수축할 때 원래는 피가 대동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수축기에는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수축기에 피가 좌심방으로 역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가 걸린다. 이런 걸 우리가 2000판 역류라고 하고 2000판 폐쇄 부전증인 환자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 챔버만 딱 잡아도 판막의 모양이 문제가 있고 역류가 있구나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컬러 이렇게 본다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4 챔버는 주로 이제 2000판 폐쇄 부전증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뷰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판막이 굉장히 뭐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건삭이 끊어진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뷰가 4 챔버입니다. 4 챔버. 그래서 4 챔버는 좀 이런 구조라든지 크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4 챔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아까 5 챔버는 심장을 딱 정확히 반으로 가른다고 했죠? 근데 4 챔버는 사실은 심장을 약간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지금 제가 만약에 심장을 이렇게 파란 선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자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 아래 그림이 이렇게 자른 건데 4 챔버라고 나와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좌심실이 정확히 딱 가운데가 잘린 게 아니라 옆이 잘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4 챔버를 잘못 잡으면 좌심실이 원래 크기보다 작게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작게.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거 딱 보면 그냥 4 챔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잘린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자른 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M모드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4 챔버를 할 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딱 모양만 보고 이거 뭐 심방심실 4 챔버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맨날 뭐 이렇게 심장 초음파 보는데 왜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지? 바로 이 뷰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4 챔버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쇼덱시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나온 5 챔버에서
M모드 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4챔버는 주로 이제 모양을 평가할 때 쓰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챔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5챔버는 동일해요. 그래서 뭐 3대1, 2대1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꼭 이완기랑 수축기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이완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볼을 굴리셔가지고 판막이 열렸을 때가 딱 이완기죠. 이완기. 요때. ECU 따지면 T 근처. 자, 이때 왜 이걸 저장하냐면 판막의 모양을 제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완기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LV 다이아스토리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요. 수축기도 꼭 저장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축을 딱 하게 되면 좌심실은 작아지고 판막은 닫히게 되죠. ECG로 따지면 이 QRS 컴플렉스 근처가 이제 수축기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판막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간다거나 프로랩스라고 하는데 어떤 뭐 건삭이 끊어졌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완기 하나 저장하고 수축기 하나 저장하고 컬러 걸어서 이완기 저장하고 수축기 저장하고 이렇게 4장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게 봐주시고 판막의 모양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균일하게 일자가 돼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뭐 계속 동영상에서 나올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챔버에서 컬러를 걸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좌심실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수축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QRS 컴플렉스죠, 지금 여기. 수축기에 좌심방에 컬러가 걸린다. 이거 MR 2000판 문제가 있네. 자, 그리고 3000판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3000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보는 뷰가 4챔버이기 때문에 딱 잡아만 봐도 얘는 판막에 문제가 있고 컬러 딱 걸어서 MR 있고 TR 있구나. 거의 뭐 한 1분 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챔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초음파의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 액시스 5챔버랑 4챔버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 스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환자를 일단 오른쪽으로 눕혀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쓰는 이 프로브 탐촉자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로브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저희가 마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좀 보기 쉬우시라고 저희가 빨간색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마커가 없는 쪽은 파란색 스티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자, 다음과 같이 앞다리 약간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탁모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의 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볼 때 왼쪽도 먼저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놔야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코올을 뿌려주시고 다음과 같이 젤을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커가 환자의 등 쪽으로 가게, 즉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저를 보게.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스캔에 앞서서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자, 이쪽 화면의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의 이런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포커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과 같이 포커스를 이제 위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포커스는 바로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저희 약속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 가운데 부분에 놓고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 다음과 같이 화면을 너무 밝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의 어떤 내강이 너무 하이퍼 에콜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밝지 않게 자, 다음과 같이 어네코익하게 까맣게 나오도록 저희가 세팅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DR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는 50 이하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높게 되면 화면의 컨트라스트가 너무 약해져서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게 되고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50 이하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심근과 어떤 내강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DR 값을 50 이하로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게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TGC라는 게 있는데요. 자, TGC를 예전에는 이렇게 반만 이렇게 어둡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만 밝게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복부 초음파와 거의 유사하게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이 한쪽으로 잘리거나 아니면 너무 작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심장이 너무 작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확대를 해서 심장의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잘리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환자별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이고요. 자, 네,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심장 초음파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초심자분들이 심장 초음파를 보실 때는 제가 다음과 같이 프로브의 끝까지 손을 잡아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프로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좀 멀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볼 때는 이렇게 손으로, 왼쪽 손으로 심장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 네, 저희가 이제 흔히 M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다가 탐촉자를 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지금 제 프로브 각도를 보시면 심장과 약간 평행하게,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뷰가 저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4챔버 뷰라는 거고요. 자, 4챔버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챔버 뷰는 심장 초음파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챔버라고 하는 이유는, 자, 여기가 레프트 에이트리움, 좌심방,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우심방, 라이트 에이트리움, 그 다음에 우심실, 라이트 벤트리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챔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챔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이트랄 밸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2000판에 가장 평가하기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챔버 뷰를 기준 뷰로 삼습니다. 자, 4챔버 뷰를 잡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 처음에 뷰를 이런 식으로, 자, 제 지금 손 모양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치 심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잘못된 4챔버 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제 프로브의 모양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환자의 등 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심장을 눕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서 있던 심장을, 자, 서 있던 심장을 제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좌심실을 너무 이렇게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한번 일부러 짧게 잡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인데, 좌심실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거의 잘릴 정도로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영상을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이 좌심실이 굉장히 짧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제 프로브 지금 보시면 약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시면 좌심실을 가장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잡혔다라고 하는 뷰는, 첫 번째로 심장이 완전히 가로로 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좌심실이 길게 영상화가 되는 것을 제가 가장 잘 잡은 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좌심방, 자, 이 부분이 좌심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심방, 자, 이 부분이 우심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챔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이라고 하는 IVS고요. IVS. 자, 이쪽이 좌심실의 벽이 되겠습니다. 좌심실의 벽.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우심실의 벽인데요. 자, 정상적으로 좌심실의 크기는, 자, 우심실의 한 3배 정도 되는 게 정상입니다. 3배 정도. 자, 그리고 이쪽 벽, 이 두꺼운 벽이 우심실 벽보다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포챔버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판막입니다. 판막. 자, 지금 보시면은 좌심방이랑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을 저희가 이제 2000판 마이트랄 밸브라고 하고, 자, 우심방이랑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이제 3000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하죠. 이 판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포챔버가 가장 좋은 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한번 멈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심전도를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심전도가 없이도 수축기와 이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좌심실의 내강의 크기가 가장 좁아지는 이때죠. 이때 좌심실 내강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때가 이제 수축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조금 더 가서 다시 이렇게 좌심실의 내강의 크기가 커지는,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판과 같은 판막은 자, 수축기에는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닫혔다가 이제 이완기 때는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 끝부분이 이렇게 곤봉화가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판막의 모양은 자, 처음과 끝부분이 일자가 되는 게 이 아래쪽의 판막과 같이 일자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축기죠. 수축기. 자, 수축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좌심실의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수축기,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 요 QRX 근처, 요 심전도상에서 QRS 근처가 이제 수축기인데, 이때 판막이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앞쪽의 기준은 뭐냐면, 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여기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임의적으로. 자, 여기가 바로 마이트랄 애뉴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요 선을 넘어서 앞으로 튀어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이론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3000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판도 역시 동일하게, 자, 이쪽 밸브가 있고 아래쪽 밸브가 있고, 역시 이완기와 수축기가 동일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좌심방이랑 우심방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같다, 1대1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챔버 뷰의 이제 2D 영상,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본 거고, 자, 지금부터 컬러 도플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도플러. 자, 컬러 도플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2000판 역류가 있는 환자를 가져왔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좌심실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이완기에는 이런 식으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렇게 가게 되고, 자, 이후에 이제 수축기에는 원래는 역류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수축기에 좌심방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생기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2000판 역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2000판 역류라는 표현을 쓰고, 자, 이렇게 2000판과 동시에 3000판 역시, 자, 이런 식으로 수축기와 이완기 모두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챔버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포챔버가 가장 중요한 뷰여서 그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챔버를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지금 보시면 레프트 벤트리클의 어떤 월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요거 있죠. 자, 이게 바로 파필러리 머슬이라고 하는 유두근이라는 거고, 자, 요 파필러리 머슬에서 나오는 요 하얀색 하이퍼 에코익한 요 선이 바로 이제 건삭이라고 하는 코다 텐디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챔버에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한 가지 M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쇼덱시스까지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챔버 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5챔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챔버는 동일하게, 자, 4챔버를 잡은 다음에, 자, 4챔버를 이렇게 잡고요. 4챔버가 너무 짧게 잘리지 않게 하고, 지금 제 프롭을 보시면 약간, 자, 반시계 방향으로, 자, 다시 볼게요. 자, 요게 4챔버고요. 4챔버에서 약간 머리 쪽으로, 이렇게 프롭을 약간 환자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대동맥이 되는데, 이 대동맥이 보이게 되는 뷰를 우리가 5챔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우심방, 우심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마킹을 한번 해보면,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챔버와 5챔버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대동맥 판막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 도플러를 걸게 되면 혹시라도 뭐 대동맥 판막에 역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 대동맥 판막에 역류가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이런 뷰가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게 4챔버고 4챔버에서 5챔버 이런 식으로 프로브의 움직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챔버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생각보다 너무 프로브를 많이 움직여서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좌심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원래 좌심방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좌심방이 아예 보이지 않는 뷰를 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4챔버와 4챔버에서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좌심방과 대동맥을 같이 영상화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방금까지는 롱액시스를 봤죠? 지금부터는 숏액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액시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 롱액시스에서 90도를 돌리면 돼요. 90도를 딱 돌리면 심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리면서 아, 심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숏액시스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에이펙스부터 베이스까지 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부터 위에 쪽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파필러리 머슬 뷰, 유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레벨을 자르면 파필러리 머슬 뷰가 되는 거고 건사, 코다 텐디네라고 하는 거는 파필러리 머슬이랑 이렇게 이천판을 이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자르면 우리가 말하는 코다 텐디네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트랄 밸브, 퓨시마우스 뷰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위에를 자르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LAAO를 재는 거는 더 올라가서 프로브를 약간 이렇게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 LA랑 에오타가 딱 동그랗게 잘리겠죠? 네, 그래서 LAO 뷰가 여기. 마지막으로 폐동맥 뷰는 더 위에. 자, 이렇게 많은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뷰를 이름은 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제가 밑줄 친 거, 요 3가지 뷰에서 임상적인 의미가 더 크니까 요 3가지 뷰는 꼭 기억을 하실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다 텐디네 레벨은 여기죠? 심장의 딱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M모드를 할 때 코다 텐디네 레벨에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의 딱 가운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아래서 하면 심장이 너무 작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 너무 위에서 하면 심장이 너무 커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초음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걸 잘 지키면서 여러 번 측정을 해야지 오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파필러리 머슬부터 볼게요. 자, 파필러리 머슬 뷰는 사실 모양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동그랗게 생겼고 마치 머쉬룸 쉐이브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까맣게 생긴 이게 버섯 모양이죠. 버섯 모양이고 여기 이렇게 파필러리 머슬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잘 잡은 파필러리 머슬 뷰는 이 2개의 파필러리 머슬이 대칭이어야 돼요. 선을 딱 그었을 때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니폼 숄트닝은 뭐냐면 자, 동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든 면이 수축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면이 한쪽만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굉장히 가로 세로가 이렇게 똑같이 해야겠죠. 동그랗게 잘랐으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너무 넓거나 세로의 길이가 너무 크면 이건 심장이 비스듬하게 잘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칭을 맞춰주셔야 되고 한 가지는 좀 개체에 따라서 원래 좀 비대칭인 아이들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대칭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실험견인데 자, 이쪽 파필러리 머슬보다 이쪽이 좀 더 크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 파필러리 머슬 이 뷰구나. 이게 임상적으로 중요할까요? 여기서 뭐 측정을 하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도 뭐 측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뷰는 그냥 파필러리 머슬이란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뷰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코다 텐디네 레벨 볼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했죠? 심장의 가운데이기 때문이에요. 자, 코다 텐디네 레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파필러리 머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파필러리 머슬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요 반짝이는 건삭이 나옵니다. 건삭. 요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심장의 정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M 모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M 모드, 모션 모드라고 하는데 모션 모드를 쓰는 뷰가 코다 텐딘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모션 모드는 뭐냐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을 하겠죠. 계속. 자,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자, 수축기, 이완기, 수축기, 이완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테이크홀츠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M 모드는 이 코다 텐딘의 레벨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역시 좌우 대칭, 동그란 모양으로. 그래서 이 뷰는 사실 뭐 측정 같은 거 하지 않고요. M 모드만 하기 때문에 딱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M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아마 심장 초음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도대체 이게 수많은 막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지. 자, M 모드라는 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자, M 모드에 딱 버튼을 누르게 되면 M이라고 써 있는데, 자, 이렇게 커서가 하나 생깁니다. 맨 위에 있는 데부터 화면의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심실의 벽이 있고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이 있고 좌심실의 벽이 있죠. 벽 3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구나. 그리고 우심실의 내강, 좌심실의 내강이 이렇게 2개가 있죠. 여기가 우심실의 내강, 여기가 좌심실의 내강. 총 5개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우심실 벽, 우심실 내강, 우심실 벽, 우심실 내강. 그다음에 인터벤트리큘러 septum, 레프트 벤트리클, 레프트 벤트리큘러 월. 하나, 둘, 셋. 이렇게 5개의 구조가 시간에 따라서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전도를 보시면 자, QRS 컴플렉스 근처가 수축기라고 했죠? 자, QRS가 딱 나온 다음에 심장이 가다가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딱. 수축을 하죠? 수축. 자,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자,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씩 보겠지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요 2D 이미지만 한번 봐볼게요. 요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의 어떤 두께를 재고 싶어요. 두께. 자, 그러면 이게 M 모드에서 어디냐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렇구나. 나는 이제 좌심실의 어떤 내강의 크기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M 모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막 영상 검사하시는 분들이 막 측정을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벽 두께, 내강의 두께, 벽 두께. 벽 두께, 내강의 길이, 벽 두께. 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와 여기가 2개가 있는 거는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벽 두께도 달라지고 내강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완기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수축기에 하나, 둘, 셋, 넷 점을 찍어서 벽 두께랑 내강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뭘 봐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D가 있고 소문자 S가 있어요. 자, D는 다이아스톨, S는 시스톨. 그래서 이완기에 측정한 거고 이건 수축기에 측정한 거예요. 자, 이완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여기. 그렇죠? 내강이 가장 넓은 거. 요게 이완기인 거고, 자, 수축기는 좌심실이 수축을 했으니까 여기. 그래서 요 선에서 측정을 하면 이완기의 어떤 크기가 되는 거고, 요 선에서 측정을 하면 수축기의 어떤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인터벤트리큘러 septum D라고 하는 거는 이완기의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의 두께니까 여기죠. 여기. 자, 그 다음에 IVSS. 자, 이완기의, 수축기의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의 두께니까 이게 이완했다가 수축을 하니까 수축기의 요거. 요 길이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길이를 잰 거예요. 길이를. 그렇구나. 그래서 요 아래만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딱 측정하게 되면 알아서 계산을 막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정의를 좀 아시고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위치에다가 M 모드를 넣었냐면 사실 M 모드는 3군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롱엑시스 5 챔버에서도 할 수가 있고 4 챔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숏엑시스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롱엑시스에서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숏엑시스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좀 익숙해지시면 한 번씩 하실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4, 5 숏을 한 번씩 해서 평균을 냅니다. 네.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대신 숏엑시스에서 할 때 어디서 하냐면 코다 텐디네에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뭐 라이트 벤트리클 월이 이거고 인터 벤트리클 septum이 이거고 RVID 레프트 벤트리클라 인터널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 여기. 그래서 이게 이완기, 수축기. 이거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익숙해지게 좀 보시게 되고요. 자,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개는 아셔야 돼요. 자, 뭘 아셔야 되냐면 바로 요 RVID예요. RVID. 자, LVID가 뭐냐면 여기 써놨는데 제가 레프트 벤트리클의 인터널 디멘전. 인터널 디멘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좌심실의 길이 요 내강의 크기라는 거예요. 요 까만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심장병이 있으면 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LVID는 꼭 아셔야 되고. 자, 두 개라고 했는데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이완기랑 수축기 때의 LVID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LVID-D라는 게 있고 LVID-S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LVID의 이완기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축기의 LVID는 LVID-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 자, 나머지 뭐 벽 두께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죠. 뭐 고양이 HCM이라든지 중요한데 사실은 2000판 폐쇄부전증 환자에서 벽 두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 딱 이 두 가지는 아실게요. LVID-D, LVID-S가 어딘지 그 의미가 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코다 텐딘의 다음으로 피쉬마우스 뷰라는 게 있어요. 자, 피쉬마우스 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가 이렇게 보이니까 마치 물고기가 뻐끔뻐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피쉬마우스 뷰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죠? 딱 보기에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제가 학부생일 때 이 뷰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뭔가 막 이름도 피쉬마우스 뷰고 그죠?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다 텐딘의 레벨이 훨씬 중요하고 여기서는 판막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두꺼워져 보인다거나 이 정도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측정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뭐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2000판 폐쇄 부전증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가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숏엑시스의 네 번째 뷰 보겠습니다. 자, 이 뷰는 좀 중요해요. 자, LAAU라고 하는 건데 자, LAAU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심장을 에이펙스부터 이렇게 쭉 자르다가 대동맥이 동그랗게 잘리는 자, 여기가 이제 LAAU 뷰고 자, LAAU 뷰는 예쁘게 잡으면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레프트 에이트리움이랑 오리클이 같이 나오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잡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측정을 할 때는 언제 하냐면 자, LAAU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대동맥 판막은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벤츠 모양이라고 하죠. 벤츠 모양. 자, 벤츠 모양을 딱 잘 잡아야 돼요. 자, bench 모양을 잘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에서처럼 가운데 점이 딱 찍힙니다. 딱 이 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LAAU를 잴 때 대동맥의 크기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어디가 가운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가운데를 알려면 이 점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딱 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맥은 이런 식으로 벤츠 모양을 따라서 재게 되고 좌심방은 이 벤츠의 한쪽 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측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측정해도 안 되고 이렇게 측정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벤츠 모양을 잘 잡아야지 대동맥이랑 좌심방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측정하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심장이 수축이랑 이완을 하잖아요. 자, 그럼 언제 측정을 할 거냐? 그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지금 좌심방이 막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좌심방이 제일 클 때
제일 클 때. 아니면 자, 수축기가 끝나고 대동맥 판막이 닫힐 때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요게 대동맥 판막이에요. 자, 수축기에 대동맥 판막이 열리죠? 열린 다음에 수축기가 끝나고 다시 딱 닫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요 점이 딱 찍힙니다. 네. 점이 딱 찍히는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뭐가 더 좋냐면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 환자를 하실 때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막 제일 클 때 하고 어느 날은 요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을 딱 정하셔서 계속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동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AAO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이런 리퍼런스들이 있어요. 리퍼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1.7이랑 2.4를 기준으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아니, 심장이 4차원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면적을 잴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동맥도 이렇게 면적을 재고 좌심방도 이렇게 면적을 재가지고 리퍼런스를 놓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LAAO 레이시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한다는 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좌심방의 이 아래쪽으로 폐정맥이 이렇게 들어와요. 폐정맥. 그래서 우리가 좀 경험이 없을 때는 LAAO를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폐정맥으로 까맣게 보이는 부분도 어떤 좌심방이라고 생각해서 LAAO를 좀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좌심방의 벽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잰다는 거 동영상에서 나오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LAAO 다음에 꼭 보셔야 되는 뷰가 폐동맥 뷰가 있습니다. 자, 폐동맥 뷰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동맥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자, 우심방, 우심실,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있고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라이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레프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있습니다. 자, 이 뷰에서 뭐가 중요하냐? 자, 첫 번째, 요 MPA의 크기예요. 자, 우리가 엑스레이에서는 MPA가 커지면 한시 방향의 벌징이 된다고 했는데, 자, 심장 초음파에서는 바로 여기가 이제 MPA입니다. MPA. 판막이 있는 레벨. 자, 이 크기를 어떻게 보냐면 바로 인접한 대동맥이랑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아, 1대1. 자, 동영상 보여드리면, 자, 이게 대동맥이죠? 이게 폐동맥이죠? 자, 1대1 정도 된다. 뭐 1.1대1은 안 되냐? 거의 비슷하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우심방이랑 우심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천판 역류도 많이 봅니다. 이런 뷰가 있다. 지금 이론 시간에는 어떤 이런 구조를 좀 익히고 그런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1대1.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에서 우리가 도플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폐동맥에서 컬러를 걸게 되면 자, 우심실에서 수축을 하면 피가 나가겠죠? 자, 볼게요. QRS가 뜰 때마다 피가 아래로 확 흐르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플러가 걸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우심실에서 수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PDA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여기 이제 막 도플러가 막 와류가 생기는 거죠. 정상인 아이들은 그냥 파랗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플러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도플러를 하게 되면 수축을 할 때마다 피가 이렇게 축축 나오게 되는데 자, 폐동맥 파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돼요. 좌우 대칭.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AT랑 ET라는 걸 할 거거든요. 자, AT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끝점까지 액셀러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가속기라고 하죠. 속도가 빨라지는 여기 AT라고 하고 자, ET는 이젝션 타임이라서 전체를 말해요. 자, 정상적인 폐동맥 파형은 좌우 대칭이니까 AT 대 ET의 비율이 1대2가 돼야 되죠. 1대2.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AT가 점점 짧아집니다.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정상 파형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스캔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1대1. 도플러는 좌우 대칭.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쇼덱시스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파필러리 머슬부터 코다 텐딘의 피쉬 마우스, 그다음에 LAAO, 폐동맥까지 5개 뷰에 대해서 스캔 방법이랑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쇼덱시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덱시스는 자, 먼저 포챔버를 이렇게 잡고요. 자, 포챔버를 잡은 다음에
너무 짧게 잘리지 않게, 그리고 심장이 너무 서지 않게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잡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확히 90도를 돌립니다. 자, 90도를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면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자, 90도 돌리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심장이 가로로 잘리게 돼서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제 프로브 움직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환자의 스터넘 쪽으로 프로브를 각을 주게 되면 조금 더 심장의 에이펙스 부분이 잘리게 되고, 자, 여기서 환자의 등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베이스 쪽, 심기저부 쪽이 영상화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다시 여기가 에이펙스 쪽이고요. 여기가 베이스 쪽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이펙스, 베이스. 자, 여기서 다시 5 챔버나 4 챔버로 가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정확히 90도만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 챔버, 그 다음에 쇼덱시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쇼덱시스 뷰를 잡을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처음에 난 90도를 돌렸는데 막 심장이 이쪽에 가 있죠. 막 이렇게 심장이 막 이쪽에 가 있어요. 막 화면에 잘리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제 프로브의 어떤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심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심장을 가운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쇼덱시스에서는 이제 크게 5가지 뷰가 있는데, 자, 가장 이제 아래쪽, 심천부에 가까운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파필러리 머슬 뷰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멈추고 보여드리면, 자, 지금 레프트 벤트리클이 굉장히 동그랗게 잘 잘려 있고요. 자, 제가 마킹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이트 벤트리클의 월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월보다 한 2분의 1 정도 된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이는 지금 이렇게 혹처럼 나온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유두근, 파필러리 머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필러리 머슬 뷰는 다음과 같이 대칭적인 모양으로 파필러리 머슬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는 사실 굉장히 예쁘지만 임상적으로는 이 뷰에서 뭐 측정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 일단 이런 뷰가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파필러리 머슬 뷰죠. 자, 여기서 하나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이스 쪽으로. 자, 파필러리 머슬 뷰에서 지금 제 프로브 움직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이 부분, 자, 파필러리 머슬보다 조금 더 심기저부 쪽으로 가게 되면 이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구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삭, 코다 텐디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건삭. 이 건삭이 나오는 뷰의 특징은 뭐냐면, 심장이 심천부부터 기저부까지 있을 때 정확히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M모드에 대해서 할 건데, 이 M모드 영상을 우리가 이제 촬영할 때, 측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뷰다. 그래서 이 뷰가 코다 텐디네 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위.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올라가 보면, 자, 다음과 같이 마치 생선의 입처럼, 물고기의 입처럼 뻐끔거린다고 해서 이걸 이제 피쉬 마우스 뷰라고 하는데요. 워낙 이게 특징적인 뷰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는 이 부위에서 뭐 아주 많은 걸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게 되고,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이 되게 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이트럴 밸브인데, 마이트럴 밸브에 어떤 변성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두꺼워진다거나 이런 모양은 알 수는 있지만, 여기서 어떤 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쇼덱시스가 굉장히 뷰가 예쁘고 좀 특징적인데, 사실 여기서 어떤 컬러 도플러로 뭐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쇼덱시스의 아래쪽 뷰 3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M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모드를 제가 이번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4 챔버를 잡고, 그죠? 4 챔버를 잡고, 자, 5 챔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린다. 90도 돌리면
쇼덱시스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M모드라는 걸 합니다. M모드. 자, M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선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파필러리 머슬이 좌우 대칭이 아니죠. 약간 기울어져 있죠. 자, 제가 프로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자, 어떤가요?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아까 잡았던 뷰는 이 뷰고요. 자, 여기서 한번 움직여 보면 약간 이 머리 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이 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좌우 대칭의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덱시스에서 M모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좌우 대칭이 나오는 게 좋고요. 자, M모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션 모드라고 해서 M모드라고 하고요. 제가 이론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쪽, 지금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 쪽, 위쪽이 화면의 위에 표시되게 되고, 이 아래쪽이 화면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킹을 해보면, 자, 이쪽이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 되는 거죠. 자, 라이트 벤트리클. 자, 여기서도 이쪽이 라이트 벤트리클. 자, 인터 벤트리클러 septum이 여기 가운데 있는 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레프트 벤트리클. 자, 바로 여기가 레프트 벤트리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테이콜츠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덱시스에서 이렇게 잡고요. 자, 롱엑시스에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롱엑시스로 가보면, 자, 포챔버 잡아볼게요. 자, 포챔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M모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모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 좌심실의 벽과 이 M모드의 선이 수직이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M모드를 걸게 되면, 이제 비스듬하게 나오게 되니까 좌심실 내강의 크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가능하면 벽에 수직이게. 자, 이런 식으로. 수직이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심장이 이제 에이펙스부터 베이스까지 있는데, 자, 너무 에이펙스 쪽에서 하면 심장이 너무 작게 평가가 되고, 자, 너무 베이스 쪽에서 하게 되면 심장이 너무 크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레벨에서 해야 되냐면, 자, 바로 여기 파필러리 머슬과 마이트럴 밸브의 사이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포챔버 뷰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로로 눕히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자, M모드를 위해서는 약간 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을 주는 방법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을 주게 되면 조금 더 M모드를 걸기가 쉽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M모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쇼덱시스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쇼덱시스랑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익숙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고, 자, M모드 영상이 가장 잘 잡히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좌심실의 벽인데, 좌심실의 벽이 가다가 수축을 할 때, 자, 이렇게 수축을 할 때 파필러리 머슬이 나오게 됩니다. 파필러리 머슬이나 코다 텐디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 자, 이게 가장 잘 잡힌 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초심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롱엑시스보다는 쇼덱시스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쇼덱시스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롱엑시스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롱이랑 숏을 뭐 여러 번 해서 이제 평균 값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모드 해보면 테이콜츠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잡고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점을 8개를 찍게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론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아래쪽 지금 보시면 ECG가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QRS 컴플렉스예요. 자, QRS 수축기죠. 수축기 바로 직전.
자,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최대 이완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좌심실의 내강의 크기가 가장 큰 위치. 여기가 이제 이완기다. 그래서 심전도 상으로는 이 QRS 컴플렉스의 바로 앞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여기서 점을 찍게 되는데, 자,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에서 하나 찍고, 자, 이런 식으로 둘, 내강 아래서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완기가 끝났으면 수축기. 자, 레프트 벤트리클이 수축하는 요 부위. 그죠? 내강이 가장 좁은 곳이 이제 수축기죠. 자, 수축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 왼쪽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게 측정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론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흔히 이제 LAAO를 재는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챔버나 5챔버를 접게 되고요. 아까처럼 동일하죠? 자,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자, 쇼덱시스가 잡힌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쇼덱시스를 잡을 때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좌심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영상화가 돼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잡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길어지던지 세로로 길어지던지, 자,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좌심실이 똑바로 잘리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좌심실이 완전히 동그랗게 나오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트 베이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제 프로브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쪽으로, 자, 이렇게 마치 프로브의 그 아랫부분을 약간 들어주는 듯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이제 LAAO를 재는 에올타 레벨이라고 하는데, 또는 좌심방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의 이름은 이제 쇼덱시스의 레프트 에이트리얼 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위가 이제 쇼덱시스에서 등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폐동맥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자, 이 정도 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뷰. 자, 멈춰보겠습니다. 자, 멈추면, 자, 먼저 해부학적인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되고, 이쪽이 라이트 에이트리움, 이쪽이 라이트 벤트리클, 이쪽이 폐동맥, 우리 펄모너리 아터리라고 하는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이쪽에 있고, 자, 여기가 대동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잡힌 뷰는 좌심방의 모양이 약간 태극무늬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고, 여기가 좌심방, 그러니까 이제 좌심2라고 하죠. 오리클이라고 하는 좌심2가 같이 영상화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뷰가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흔히 LAAO라고 하는 좌심방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는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LAAO 레이시오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대동맥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 지금 파필러리 머슬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벤트리클의 어떤 벽이 일부 이제 환자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동맥의 이 가운데 부분, 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는 이 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동맥 판막은 판막이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벤츠 모양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존재하고 이렇게 선이 하나 존재하고, 자, 선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해서 이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죠. 이 점이 찍히는 위치가 만약에 정 가운데가 아니라 뭐 이쪽에 찍힌다거나 이 아래쪽에 찍히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린 게 아니기 때문에 뷰를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벤츠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LAAO 레이시오를 어떻게 재냐? 언제 재냐? 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좌심방이 가장 클 때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좌심방도 이제 주기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작아졌다가 수축기를 지나서 점점 커지다가
딱 여기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LAAO를 잰다. 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자, 지금 보시면 대동맥 판막이 여기 점이 있죠? 가운데 점이 있는데 자, 수축기에 대동맥 판막이 열렸다가 수축기가 끝나면서 대동맥 판막이 닫힐 때 자, 수축기에 다가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벤츠 모양인데요. 자, 없다가 딱 생기죠. 이렇게 이 선이 생기죠. 선이 생기는 이 위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좌심방이 가장 큰 위치랑 이 대동맥 판막이 닫히는 위치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식이라든지 유럽식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동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좌심방이 제일 클 때 하겠다. 아니면 나는 대동맥 판막이 닫힐 때 하겠다.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AA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동맥을 잴 때는 자, 아까 벤츠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벤츠의 평행하게 자, 여기 아래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는 게 이제 대동맥의 크기가 되고요. 자,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잴 때는 자, 벤츠의 요 아래쪽 선 이렇게 선이 있겠죠? 요 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잽니다. 자, 이렇게.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 가상의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시고 벤츠 모양의 동일하게 이렇게 긋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환자에서 LAAO 레이시오가 1.28이 나왔죠. 그래서 1.3 정도까지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약간 좌심방 위주로 한번 잡게 되면, 자, 너무 뷰를 잘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좌심방이 되게 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좌심방이 되게 되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폐정맥이거든요. 자, 폐정맥이 좌심방으로 정상적으로 합류를 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렇게 뚫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어네코익하게, 마치 좌심방이 커진 것처럼. 자, 하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돌려보면, 아, 좌심방의 벽의 위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AAO 레이시오를 잴 때, 이제 초심자분들은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막 좌심방의 크기를 여기부터 막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이 정도까지만 재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에서 가장 마지막 뷰, 자, 폐동맥 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모너리 아터리를 보는 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아까처럼 자, 이렇게 포챔버 잡게 되고 여기서 90도를 돌리게 되면 자, 잠시요. 네, 여기 이렇게 쇼덱시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점점 하트 베이스 쪽으로 간다고 했죠. 방금 저희가 봤던 LAAO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LAAO 뷰. 자, 이렇게 LAAO 뷰가 있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주는 거죠. 자, 조금 더 들어주면 폐동맥이 나오게 되는데 단순히 들어주는 걸로는 뷰가 잘 안 나오게 되고 보통 환자들은 들어준 다음에 약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면 이렇게 영상화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쇼덱시스에서 LAAO 뷰가 나오고 더 들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을 해주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폐동맥이 영상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부학적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쪽이 이제 대동맥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폐동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하얀 선이
폐동맥의 판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잡힌 폐동맥의 뷰는 이제 좌심방이 거의 안 보이게 되죠. 좌심방이 안 보이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좌심방이 굉장히 작게 영상화가 되고 폐동맥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 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 자, 이쪽이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되고, 이쪽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RMPA라고 하는데요. RMPA.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브가 필요가 없으니까 마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RMPA. 이제 왼쪽으로 뚫리는 이 어떤 혈관을 LMPA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뷰를 잡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뷰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컬러 도플러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컬러 도플러를 걸게 되면, 자, 우심실의 혈액이 수축기에, 자, 수축기, 지금 보시면 아래 심전도에서 보시면 이 QRS 근처죠. 자, 수축기의 아래쪽으로, 자, 프로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파랗게 영상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쪽으로 나가는 혈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뷰에서는 뭐를 측정해야 되나?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폐동맥의 크기를 저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끝나고 이제 폐동맥이 시작되는 폐동맥 판막이 있는 위치거든요. 자, 여기 폐동맥 판막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부위에서 이제 대동맥이랑 크기 비교를 합니다. 자, 어떻게 재냐?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세로로 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재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재셔도 되고. 자, 어떤 방법이든 대동맥을 정확히 가운데로 자른다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아래 수치에서 보시면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 폐동맥도 역시 동일하게, 자, 여기까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약 1대1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대동맥이 있고 폐동맥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1대1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서 이게 변하는지는 이론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뷰에서 한 가지 더 측정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도플러 검사를 해야 됩니다. 도플러 검사. 자, 여기서 해보시면, 자, 컬러를 걸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PW라고 하는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PW랑 CW의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이 폐동맥 판막 레벨에서 PW를 거시는 거죠.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이제 폐동맥의 파형은, 자,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대칭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 자,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 가운데 부분부터,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 거의 좌우 대칭이죠. 자, 이게 정상적인 파형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자, 뷰를 처음에 이제 예쁘게 잡고 싶어서, 자, 이렇게 폐동맥이랑 대동맥이 다 나오게 이제 뷰를 잡으시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도플러를 걸 때 이제 각이 이렇게 지게 돼요. 자, 각이 진다는 건 뭐냐면, 자, 혈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도플러의 각도랑 혈류의 각도가 어떤 각을 이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뷰를 약간 정뷰가 아니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가운데 쪽으로 가져오시는 거죠, 폐동맥을. 자, 원래 정상뷰가 이거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각도를 줄이고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화면의 끝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각도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각도를 주실 수도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여기 각도가 나오죠. 지금 13도인데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고 아무리 높아도 30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해보면 자, 컬러를 걸고요. 여기서 이제 도플러 검사를 할 때 각으로 자, 지금 16도인데 15도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좌우 대칭의 파형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뷰인데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오른쪽만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총 7개의 뷰를 잡았는데 제가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 잡게 되면 포챔버 뷰가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심장을 가로로 눕히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심장이 짧게 보이지 않게 자, 이게 이제 포챔버 뷰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프로브를 아니 마커를 환자의 머리 방향으로 자, 다시 자, 마커를 환자의 머리 방향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 챔버 뷰가 나오게 되겠죠. 자, 5 챔버 뷰가 나왔습니다. 자, 4 챔버, 5 챔버. 자, 4 챔버, 5 챔버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90도를 돌리면 자, 쇼덱시스가 나오게 되고 쇼덱시스는 에이펙스부터 베이스까지 총 5개 단면이 있는데 자, 아래쪽부터 볼게요. 여기는 완전 심천부 에이펙스 쪽이고 자, 올라가다 보면 파필러리 머슬이 나온다. 파필러리 머슬이 양쪽으로 대칭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대칭으로 파필러리 머슬. 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이 뷰를 코다 텐딘의 건삭 뷰라고 하고요. 저희가 자, 여기서 더 올라가면 피쉬 마우스 뷰. 자,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쉬 마우스 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잡을 뷰는 이제 LAAO 뷰죠. 더 올라가게 되면 대동맥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좌심방이 굉장히 영상화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벤츠 모양이 이렇게 대동맥의 가운데 딱 점이 찍히게 해야 되고 좌심방의 모양이 태극무늬로 나와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정맥이 이쪽으로 뚫리기 때문에 여기를 좌심방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폐동맥뷰로 갈 때는 더 올라간 다음에 약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LAAO 뷰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폐동맥 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폐동맥 뷰에서는 도플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뷰를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각도를 최소화하면서 도플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 걸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대칭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른쪽을 보고 7개 뷰를 봤고요. 이제 왼쪽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아지에서 오른쪽의 심장을 봤고요. 그죠? 오른쪽.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혔을 때 총 몇 개의 뷰를 봤죠? 7개의 뷰를 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롱액시스 2개, 숏액시스 3개, 5개를 아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환자를 왼쪽으로 눕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를 왼쪽으로 눕히면 자, 프로브를 아까 에이펙스 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딱 똑바로 서게 되죠. 자,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왼쪽 레프트 에이피컬 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레프트 에이피컬 4 챔버, 레프트 에이피컬 5 챔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4 챔버는 뭐냐면 결국 똑같아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4개가 보여야 되고요. 아까 오른쪽에서 말한 거랑 크기의 어떤 기준은 똑같습니다. 3대1, 2대1 거의 똑같고 좌심방이 우심방보다 조금 더 커야 되고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아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4 챔버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트럴 밸브가 굉장히 잘 보이죠? 자, 그래서 판막에 어떤 변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두꺼워진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판막을 가장 보기 좋은 뷰 2개가 뭐라고 했죠? 바로 라이트 파라스타널 4 챔버, 레프트 에이피컬 4 챔버.
포챔버들이 판막을 평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컬러를 걸게 되면 자,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레프트 에이피컬 뷰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프로브가 이렇게 있으면 빔이 이렇게 나가죠. 자, 빔의 방향이랑 혈류의 움직임이 평행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라이트 파라스터널은 심장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혈류의 움직임이랑 혈류는 막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빔은 세로로 나가니까 90도가 되죠. 굉장히 안 좋고 레프트 에이피컬은 혈류의 방향을 보는데 좋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좌심실이 수축을 할 때 원래는 피가 다 대동맥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축을 할 때마다 모자이크가 생기죠? 아, 이천판 역류구나 알 수가 있고, 자, 이완기 때 좌심실이 이완이 될 때 그 음압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트랜스 마이트랄 플로우라고 하는구나. 이 A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포챔버구나. 포챔버에서 컬러를 걸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챔버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제 가장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판막의 이상입니다. 이렇게. 판막이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가야 되는데 끝부분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천판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자, 아까 3대 1이라고 했는데 훨씬 크죠? 자, 그리고 좌심방이 우심방보다 한 조금 더 커야 되는데 훨씬 크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판막의 모양,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 플레이르라든지 프로랩스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 판막의 모양을 평가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도 이완기랑 수축기를 꼭 저장을 합니다. 이완기 때는 판막이 이렇게 열렸을 때, 어떤 판막의 모양을 보는데 굉장히 좋고, T 근처라고 했죠. 아까 제가 T 근처. 자, 그리고 수축기 때는 QRS 컴플렉스 근처에서 판막이 딱 닫혔을 때,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이아스톨, 시스톨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포챔버는 평가를 한다. 자, 포챔버에서는 컬러가 중요하다고 했죠. 레프트 에이피컬 뷰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컬러를 걸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컬러가 많이 생겨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들은 판막이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이쪽이 인터벤트리컬 septum이라고 하는데 septal 리플렛이라고 하는 이쪽이 좀 더 변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막이 이렇게 있다가 원래는 열렸다가 딱 닫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septal 리플렛이 뭔가 망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게 되면 수축기의 혈류가 어떻게 가냐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걸리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들은 이쪽 판막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반대쪽 판막이 더 많이 망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컬러를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걸리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요 이천판 역류의 어떤 파형이 벽을 타고 돌기 때문에 좀 언더이스티메이션이 됩니다. 언더이스티메이션이 뭐냐면 실제 역류량에 비해서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역량이 많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그냥 도플러를 걸게 되면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역류파가 벽을 타고 도니까 가운데다 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MR을 측정할 때 컬러를 꼭 걸어야 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뭐 이런 레이시오를 쓰는데 좌심방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 지금 모자이크가 한 몇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시비어하다, 뭐 마일드하다, 모더레이트하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이천판 역류가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작게 퀴즈를 한번 내보면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역류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이걸 우리가 익센트릭 제시라고 합니다.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MR이 가운데로 이렇게 세거든요. 자, 이 두 개의 예후의 차이가 있을까요? 왠지 이게 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더 안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역류가 보이면 좀 더 강아지들이 안 좋을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센트릭 제시랑 센트럴 제시, 임상적으로는 익센트릭 제시 더 많은데 뭐 이거에 따라서 뭐 환자가 더 빨리 사망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익센트릭 제시죠? 한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챔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트랜스 마이트랄 플로우예요. 자,
여기서 흔하게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좀 막 헷갈려 하시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요 이천판 역류는 수축기인가요? 이완기인가요? 좌심실이 수축을 할 때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동맥으로 나가지 않고 역류라는 거니까 이천판 역류는 수축기의 질병입니다. 수축기. 그죠? 수축기예요. 자, 반면에 이제 트랜스 마이트럴 플로우는 정상적인 이완기예요. 이완기. 자, 그래서 그건 제가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크게 두 가지 파형이 있습니다. 자, 이완기가 EA라는 파형이 두 개가 있어요. EA.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EA. 이게 E고 이가 A인 거 어떻게 알죠? 바로 심전도를 보면 되죠. 심전도. 아까 제가 피파의 근처에 있는 게 A라고 했는데, 여기 피파 근처에 A. 피파 근처에 A.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E는 뭐의 약자냐면, 이제 early diastolic velocity라고 하는 거예요. E파. 그래서 이완기 초기에 E파가 생기고, A파는 뭐냐면, 좌심방이 수축을 하는 거. 그래서 피파 근처에서 좌심방이 수축을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A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trial cont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A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이동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축이 끝나고 이완을 할 때 음압이 걸리면서 먼저 피가 이동하죠. 그걸 우리가 E파, early diastole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피를 좌심방에 이렇게 짜주죠. 언제? 피파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A파라고 한다. 그래서 EA, EA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A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축하고 EA 수축.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E파가 A파보다 커야 됩니다. EA, EA. 네, 이게 질병이 있으면 바뀐다는 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은 이게 E파고 이게 A파고 정상적으로 E파가 더 커야 되고, 이거는 이완기의 얘기구나. 이 앞에는 수축기의 얘기였는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0판뿐만 아니라 3000판도 똑같아요. 3000판도 트랜스 트라이커스피드 플로우라고 해서 역시 똑같이 EA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2000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이거를 꼭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EA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파가 더 큰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심박수가 빨라지면 이 EA가 막 하나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막 고양이 같은 아이들은 어느 게 E고 어느 게 A인지 막 잘 모르겠어요.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요 심전도. 그죠? PQRS, PQRS가 있으니까, P파 다음에 있는 게 아까 A라고 했죠? 요거 A. 그럼 이게 E겠네? E가 A보다 크네. 정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임상적으로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요 E파의 속도가 좀 중요해요. E파의 속도.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 E파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 뭐가 E인지 뭐가 A인지를 아셔야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동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2000판 역류에서 우리가 컬러 도플러를 걸면, 뭐 CW를 걸면 이렇게 슉슉 이렇게 뭔가 역류파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굉장히 칼라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2000판 역류의 속도는 정상적으로 한 5m 정도 됩니다. 5m. 3000판 역류는 대략 한 2.2에서 한 2.5m. 이 수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진하기라든지 모양도 평가를 한다.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000판 역류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여기에 도플러를 걸면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도플러에서도 이렇게 베이스라인의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보시고 이게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을 잡은 거구나 아셔야 되고, 자, 이걸 보시고 지금 여기 커서가 오른쪽에 있죠? 3000판 역류를 잡은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네. 이거의 어떤 정상 속도라든지 진하기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을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뒤에 스캔을 하니까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MR은 5m, 3000판 역류는 한 대략 2에서 2.5m. 자, 4챔버가 끝나고 이제 5챔버가 되면 딱 하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아요. 대동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동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자, 대동맥이 나오면 수축기에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자, 이게 5챔버입니다.
그래서 포챔버에 비해서 조금 좌심방 평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언제 이 뷰를 쓰냐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동맥의 속도를 측정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이제 IVIT라는 게 있어요. IVIT 좀 어려운데 자 이거를 측정할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우시면 일단 포챔버까지 먼저 공부를 하시고 포챔버 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5챔버를 좀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5챔버에서 이제 대동맥의 속도를 잴 때는 어디서 재냐? 바로 대동맥 판막이 있는 이 정도 레벨에서 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PW를 걸게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슉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모양이 좀 달라요. 아까 폐동맥 파형은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좌우 대칭. 네. 근데 이거는 앞에 AT가 좀 더 짧습니다. 좀 더 이렇게 칼날 모양이라고 할까요? 앞이 짧고 뒤에가 긴 거. 자, 그런 식으로 생겼다.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속도는 대략적으로 한 2m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 파형을 5챔버에서 재는구나 아셔야 되고 지금은 좀 어려우신데 동영상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IVIT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안 넣어도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VIT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자, IVIT를 우리가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등용성 이완기라고 합니다. 등용성 이완기. 자, 그게 뭐냐면 자, 아이소볼루믹. 볼륨이 똑같은데 이완을 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좌심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좌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가 대동맥으로 나가죠. 자, 수축을 했어요. 자, 수축기가 끝났네. 자, 이제 이완기를 막 시작합니다. 자, 이완기를 시작하면 이완을 막 하다가 일정 압력이 딱 걸리면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파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수축기가 끝나고 이완을 시작하자마자 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압력에 도달을 해야 이천판이 이렇게 열리면서 피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IVIT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수축이 끝나고 이완을 시작했는데 볼륨이 똑같다고 했죠. 볼륨이 똑같다는 거는 피의 이동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파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 즉, 이완을 시작해서 점점 압력이 올라가서 일정 이상이 되면 이천판이 딱 열리면서 이파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IVIT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면 IVIT가 짧아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쉽게 말 한번 해드리면 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풍선의 목을 제가 잡고 있어요. 자, 풍선의 목을 잡고 있는데 이걸 제가 손을 딱 놓게 되면 바람이 나오겠죠. 자, 손을 놓고 바람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 그게 바로 IVIT예요. IVIT. 자, 풍선이 엄청 크고 압력이 높으면 제가 손을 놓자마자 팍 나오겠죠? 그럼 IVIT가 짧은 거고 압력이 낮으면 제가 손을 놓고 조금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게 바로 IVIT의 원리예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개념적은 그렇다. 개념적인 거. 자, 그래서 IVIT를 그럼 어디서 측정을 하냐? 자, 제가 여기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완기가 되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니까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표 이파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좀 지나서 좌심실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피가 위에서 아래로 나가겠죠. 점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쭉 가다가 수축기가 되면 요게 바로 수축기예요. 수축기, 이완기, 수축기, 이완기, 수축기, 이완기. 이게 그런 파형이구나. 자, 근데 아까 IVIT가 뭐라고 했죠? 수축이 끝난 다음에 이완을 시작했는데 이파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 자, 무슨 말이냐면 수축이 끝났는데 이파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 요거예요. 여기 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IVIT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미리세컨드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자, 심장병이 심해져서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면 요게 짧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VIT가 뭔지, 개념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하는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스캔 영상에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뷰 하나 더 넣었는데요.
자, 3천판 역류를 보는 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방금까지는 에이피컬이었죠. 레프트, 에이피컬, 4챔버, 5챔버. 자, 근데 여기서는 레프트 크레니얼 뷰라는 게 있습니다. 레프트 크레니얼. 자,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언제 사용하냐? 3천판 역류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모양은 우심방, 우심실, 3천판. 자, 이렇게 3천판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플러를 걸기 굉장히 좋고 컬러를 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거를 레프트 크레니얼 뷰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3천판이 굉장히 잘 보이고 컬러가 굉장히 잘 걸립니다. 아니 왜 5챔버에서는 3천판이 안 보이나? 보이지만 굉장히 구석에 있죠. 구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3천판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크레니얼 뷰를 본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길었는데 이제 세 번째 비디오로 왼쪽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심장의 왼쪽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왼쪽 뷰는 에이펙스 쪽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렇게 영상을 하기 때문에 레프트 에이피컬 뷰라고 하게 되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 프로브의 마커가 환자의 머리 방향으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심장이 완전히 이렇게 화면상에서 서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서게 되는 거를 저희가 레프트 에이피컬 뷰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 뷰의 가장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자, 좌심방과 좌심실로 이렇게 흐르는 혈류의 방향이 프로브와 어떤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혈류 속도를 잰다거나 하는데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오른쪽 뷰는 이제 심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는 비교적 잘 보이지만 혈류 방향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레프트 에이피컬 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뷰를 잡을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뷰를 막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심장이 똑바로 서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 프로브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에이펙스 방향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심장이 이쪽으로 눕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눕거나 자, 이런 식으로 뷰를 잡으시면 안 되고 자, 가장 똑바로 서게 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자, 이제 뷰가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이 뷰가 되게 잘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좌심방이고 지금 좌심실인데요. 좌심실의 끝부분이 이렇게 원래 뾰족해야 되는데 굉장히 둥글죠. 자, 이거는 뭐냐면 심장이 약간 비스듬하게 잘린 거예요. 비스듬하게 잘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좌심실이 좀 짧다. 예, 정상적으로 좌심실의 길이는 이 내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좌심실 내강이라고 하면 이거 한 길이 한 2배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길이 2배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심장이 짧게 잘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심장을 어떻게 길게 자르냐면 제 지금 프로브 보시면 좀 더 한 칸 뒤로 간다. 자, 여기서 갈비뼈 하나를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비뼈 하나를 뒤로 가는 만큼 각은 더 많이 줘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심장은 아무래도 프로브랑 멀어지니까 초음파상에서 영상은 조금 더 흐려질 수는 있어요. 자, 흐려질 수는 있지만 어떤 혈류의 방향을 보는데 아니면 혈류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심장을 길게 자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방금 잡았던 약간 짧게 잡았던 4챔버 뷰고요. 자, 다시 한번 길게 자르면 한 칸 뒤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흐려지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심장이 훨씬 더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4챔버의 정석 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해부학적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프트 에이트리움, 그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 동일하게 있고요. 자,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이 역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말한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우심실은 좌심실의 뭐 한 3분의 1 크기여야 되고 뭐 벽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한 절반 정도 되면 되고요. 이 뷰에서는 뭐 우심방이 거의 작게 보이거나 뭐 좌심방이랑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품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2000판이죠. 자, 2000판.
자, 여기 보시면 2000판이고, 오른쪽에서 본 것과 동일하게,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길이라든지 어떤 두께가 균일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환자는 지금 약간 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아랫부분에 비해서 팁 쪽이 좀 더 이렇게 뭉툭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판막에 변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 자, 좌심실의 내강이 작아지는 걸 저희가 수축기라고 하고, 좌심실의 내강이 커지는 걸 이완기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완기 때는 혈액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고, 수축기 때는 좌심실에 있던 혈액이 지금 이 뷰에선 보이지 않지만 대동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좌심방으로 이제 혈류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컬러 도플러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포챔버 뷰를 잡고요. 이렇게 컬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상적으로는 자, 심장이 커진 이완기에 자, 빨간색으로 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수축기에는 자, 이 파란색으로 좌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나가게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는 수축기에 이제 좌심방에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이 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환자는 2000판 역류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수축기에 이렇게 2000판 역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면적으로 MR이 심하다, 2000판 역류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를 평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챔버 뷰가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도플러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뷰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도플러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에이펙스 부분에서 이렇게 뷰를 잡고요. 자, 심장이 너무 짧게 잘리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잘리면 안 되고, 자, 이것도 약간 짧게 잘렸죠. 제가 한 칸 더 뒤로 가볼게요. 프로브를. 자, 프로브 뒤로 가면, 자, 이렇게. 뷰는 약간 흐려질 수 있지만 심장이 훨씬 길게 나오는 거. 자,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자, 도플러 검사를 할 때는 프로브랑 이제 혈류 방향이 평행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플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에 이제 이걸, 여기 보시면 이 평행한 선을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게이트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마이트랄 밸브의 팁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너무 아래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위로 가도 안 되고, 자, 요 정도. 자, 제가 도플러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완기 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트랜스 마이트랄 플로우라고 하고요. 트랜스 마이트랄 플로우. 자, 정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 파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심전도에서 이게 피파가 있는 위치에 있는 파형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A트리얼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A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파를 이제 E파라고 하죠. 그래서 E파랑 A파가 이렇게 번갈아서 EA, EA, E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E파가 A파보다 큰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게 질병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E파의 어떤 크기가 A파보단 커야 되고, 이게 심박수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느 게 E파인지 A파인지. 자, 그런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심전도를 보고, 자, P파 다음에 나오는 게 A다. 에이트리얼 컨트랙션이어서 A파. 자, E파는 자, 얼리 다이아스톨이라고 해서 이완기 초기에 나오기 때문에 E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최대값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파의 끝지점 여기 누르게 되고, 자, A파의 끝지점 여기. 자, 누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화면의 왼쪽 위에 E파의 속도, A파의 속도, 그리고 E와 A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E파가 A파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초음파 기계마다 다르지만, 자, 디셀러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디셀러레이션 타임은 뭐냐면, 자, E파가 줄어드는 요 슬로프, 자, 요거를 디셀러레이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점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재는 거. 자, 이거를
디셀러레이션 타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뷰를 잡아보면 자, 레프트 에이피컬 뷰에서 앞쪽에서 잡는 게 좀 더 영상이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EA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짧게 잘리면서 각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는 조금 영상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뒤쪽에서 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5 챔버 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챔버는 이제 오른쪽이랑 똑같이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4개 외에 이제 대동맥이 나오는 게 5 챔버거든요. 자, 대동맥 나오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서 자, 지금 제 프로브 보시면 자, 이렇게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시계 방향. 자, 다시 보시면 파란색 이 마커를 보시면 자, 이게 4 챔버. 여기서 살짝 돌리면 대동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동맥. 자, 이 뷰를 우리가 5 챔버 뷰라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반짝이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대동맥 판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부학적 구조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으로 나가는 부위고요. 요 반짝이는 요 선이 바로 대동맥 판막이다. 자,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아까 LA 에이오를 재일 때 중요하다고 했던 폐정맥입니다. 폐정맥. 폐정맥이 정상적으로 좌심방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5 챔버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대동맥의 속도를 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뷰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컬러를 한번 걸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좌심실의 크기 한번 볼게요. 좌심실의 크기 보면 수축기 때 좌심실의 크기가 작아지죠. 자, 여기서 이완기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축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대동맥으로 이렇게 혈류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기 때문에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뷰다. 그래서 여기서 대동맥의 속도를 잽니다. 저희가. 자, 속도를 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챔버 뷰를 보고요. 이렇게 똑같이 도플러를 거는데 도플러를 거실 때는 각을 최대한 안 줘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뷰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저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자, 너무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자, 이 도플러 게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평행하게 해야 되고 이 게이트의 위치는 대동맥 판막에 딱 놓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PW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동맥으로 흐르는 이제 도플러 검사인데요. 자, 아까 폐동맥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대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거 쉐입이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가속되는 구간이 굉장히 짧고 뒤에가 이렇게 느리게 디셀러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긴 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의 어떤 속도는 자, 다음과 같이 뭐 2m 이내면 거의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최고값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고요. 자, 최고값을 측정하게 되고 뭐 폐동맥처럼 뭐 좌우 대칭을 본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거의 대동맥의 최고 속도만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 한번 뷰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되면 자, 이게 이제 4 챔버죠. 4 챔버인데 약간 기울어져 있죠, 지금. 자, 이때 프로브를 이렇게 들면 가운데 쪽 오게 되고 그죠? 자, 이게 좀 더 심장을 세운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약간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대동맥이 이런 식으로 영상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4 챔버, 5 챔버. 자, 5 챔버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어드밴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000판 폐쇄 부전증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5 챔버 뷰를 만드시고 자, 컬러를 걸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지점 자, 여기에 도플러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도플러 걸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수축기 때 아래로 나가는 게, 자, 이 게이트를 중심으로 대동맥으로 나가는 거고, 자, 위로 오는 게 이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혈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IVIT라고 해서 그런